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역사를 살펴본다고 그러면 기원전 2333년에 시작됐습니다. 우리 5단계 기본 과정을 할 때 이미 한번 배웠는데요. 기원전 BC, Before Christ죠. BC 2333년에 시작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단기로 계산을 하면 단기 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단기 몇 년이에요? 계산한다면 서기 2019년이니까 여기에다가 2330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4352네요. 단기 4352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진 것은 단기 1년이고요. 4352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인데요. 몇 월 며칠이에요? 잘 모르지만 보통 10월 3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날을 개천절이라고 하고 이날을 기념해서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선이란 나라 다음에 여러가지 나라가 있었고요. 부족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삼국시대가 시작됩니다. 삼국이라는 것은 세 개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세 나라가 경쟁하고 싸우다가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고 결국엔 신라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요, 발해라는 나라가 생겨서 이 시대를 남과 북의 시대, 남과 북의 나라가 있던 시대라고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들이 없어지고 고려 시대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여기도 조선이고 여기도 조선이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름은 조선인데 조선이란 나라가 있어서 고조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조선이란 나라가 있고 그 다음 대한민국이 생겼는데요. 이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 여기에 중국이 있고요. 여기에 일본이 있는데 일본이 아주 강한 때가 있었죠. 그 일본이 한국에 들어오고요. 한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만주국, 중국의 일부인 만주국도 점령하고요. 중국의 여러 지역과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반도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일본 제국 시대, 일본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 제국, 즉 일제가 점령한 시대, 일제 강점기, 일제가 강제로 점령한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데요. 1910년에 시작해서 1945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1945년에 왜 끝납니까? 자, 이것은요, 제2차 세계대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생겼고요. 이 2차 세계대전 안에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태평양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일본과 미국이 벌인 전쟁입니다. 누가 이겼죠? 미국이 이겼는데요. 1941년 12월 9일에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고 그 이후로 계속 싸우다가 미국이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을 2번 떨어뜨리면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1945년 몇 월 며칠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우리가 졌습니다 라고 항복을 선언하고요. 그때 한국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독립이라고 하지 않고 광복이라고 하고요.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것은 1910년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본이 강제로 점령한 시기가 3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드디어 한국이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1910년부터 1945년은 일본 제국이 강제로 점령한 시기,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때요, 한국에서는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요. 아주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만세운동입니다. 대한독립을 응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운동인데요. 전국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운동이고요. 그래서 3.1절, 3월 1일을 3.1절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공휴일이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는데요. 그럼 이때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3년 동안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광복이 되었지만 나라를 만들 준비,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 중간에요, 미국과 소련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있으면요, 한국의 38도선, 여기에 위도 38도선이 있는데 이것을 경계로 해서 남쪽에는 미국이, 북쪽에는 소련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리를 하고 소련이 관리를 하는데요. 이 소련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을 줄여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도 하고요. 더 줄여서 소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요,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에 관련된 회의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련과 미국이 5년 동안 이 나라를 반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탁 통치. 자, 통치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치를 신탁 맡기다. 정치를 맡깁시다. 몇 년 동안요? 5년 동안. 5년 동안 맡깁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통치 찬성, 신탁통치 반대 이렇게 두 세력이 나눠져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신탁통치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하나의 정부가,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1948년에 생겼습니다. 1948년에요. UN,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네이션, 연합국이죠. 연합국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요. 1948년 5월 10일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표를 뽑고 그리고 나라를 세워봅시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북쪽, 북한에서는요, 이것을 싫어요. 거부합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1948년 5월 10일에는요, 남한만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제주도에서 남한만 선거하는 거 반대합니다. 다 같이 해야 돼요. 라고 여기에서 시위가 일어났고요.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자, 그것을요, 1948년 4월 3일에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제주 4.3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희생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요,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 선거를 했습니다. 남한만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요. 바로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제1대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죠. 1948년 5월 10일에 선거가 있었고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복하고 정확하게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그 중간에요. 1948년 7월 17일에는요. 우리가 배웠던 헌법을 제정한 날이 있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그래서 7월 17일을 제헌절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은 제헌절, 8월 15일은 광복절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데 광복절인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날, 한국이 처음 만들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된 날이 8월 15일인데요. 남한만의 정부가 아니라 남북한을 한 나라로 하나의 정부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김구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결국 성공의 결과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으로부터 광복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처음 만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책을 같이 읽고요. 또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 8.15 광복과 건국 준비. 한국은 1910년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지만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1919년에는 전국적으로 3.1운동을 벌였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광복 이후 한국에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우리 국민 스스로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고자 노력했고 이승만과 김구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국내로 돌아오면서 새 나라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여러 정치 세력들이 다양한 주장을 펼치면서 경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편 광복 직후 한반도의 안정을 목적으로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다. 특히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들이 모인 회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최고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즉시 독립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강하게 저항했고 신탁 통치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졌다. 결국 신탁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반도는 소련과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2.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 미국과 소련은 각기 자기 나라의 우호적인 정부를 한반도에 수립하고자 대립했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김구, 김규식 등은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과 북의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이념의 대립도 더욱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은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통일정부가 아니라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이런 여러 아픔을 딛고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은 새로운 나라를 위한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정리하기 8.15 광복과 건국준비 1945년 8월 15일 광복, 건국준비위원회 등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노력 북위 38도선 남북으로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들어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둘러싼 갈등 남북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 유엔의 총선거 결정과 북한의 거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 한국의 기념일을 연결해 봅시다. 3월 1일은요 3.1절, 7월 17일은 제헌절,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자, 3.1절, 제헌절, 광복절이라는 것을 알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1절에는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1919년에 외쳤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이 강제로 점령한 시기에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인데요. 그 중간에 일어난 대표적인 한국의 독립운동을 기념한 거죠. 3.1 만세운동을 기념한 일입니다. 3.1 만세운동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4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한다고 했는데요. 독립을 다른 말로 광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광복절 이야기가 되겠죠. 45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헌법을 제정한 날, 그래서 제헌절이 되겠죠. 제헌절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한만의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만든 헌법에 따라 이거는 1948년 7월 17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은요 5월 10일에 선출되었고요. 헌법을 제정한 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되었죠. 초대 제1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제1대 대통령 이승만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남한과 북한이 결국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